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전 국민 소비 쿠폰 최소 15만원씩 4인 가족 200만원까지 받는다. 오늘 얘기하는 일본이 뿌린다는 방식은 뭐냐면은 국민 1인당 2만원의 급부를 실시 검토. 일본은 이제 자주 이제 현찰을 뿌립니다. 예. 쿠폰이랑 현찰이랑 뭐가 제일 차이가 있을까? 현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요새 한국에서도 뉴스 핫하죠.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이런 정책. 뉴스 보면 이제 감론을박. 누구는 이제 뭐 있잖아. 돈 낭비다. 저거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 걷었는데 저걸 왜 뿌리냐. 아니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아마 사람들마다 찬반 이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예, 일본은 이제 과거부터 거의 매년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뿌려왔거든요. 그럼 뭐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이 뿌리는 방식과 일본이 뿌리는 방식은 좀 차이가 나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식도 그렇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목적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들어보시고 한국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SBS네요. 최소 15만원씩 4인 가족 200만원까지 받는다. KBS 뉴스. 전국민 소비 쿠폰. 이래가지고 돈 대신에 쓸 수 있는 쿠폰을 뿌린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감론을박.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마 그런 분 계실 건데 이게 내용이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매경에서 정리를 잘 해놨던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민 15만원 일괄 지급, 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이제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전통시장, 마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대형마트라든지 유흥업소 제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유효기간 있는 거. 그러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기업 말고 동네에 있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에게 그 뭡니까 이걸 쿠폰을 써가지고 돈을 돌려라. 유효기간 4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를 4개월 이상 놔두면은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내에서 빠르게 이 돈을 이제 시장에 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소비를 이제 빨리빨리 돌리자라는 방식이 한국이 하는 방식이고 오늘 얘기하는 일본이 뿌린다는 방식은 뭐냐면은 NHK 뉴스네요. 이시바 총리 국민 1인당 2만엔의 급부를 실시 검토. 일본은 이제 자주 이제 현찰을 뿌립니다. 예. 쿠폰이랑 현찰이랑 뭐가 제일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현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즉 내가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되는 게 현찰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다르죠.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아니 그럼 일본은 왜 뿌려요? 예, 일본 7월 달에 선거 있습니다. 예. 참의원 선거. 이 선거를 앞두고 일본 이제 지금 여당인 자민당의 공약으로 이걸 뿌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뿌린 게 아니에요. 선거 이후에 뿌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연말쯤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고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시바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높진 않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39%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플러스 아까 이 선거 때문에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그런 말 해서 돈 뿌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미쳤어요.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당장에 박간의 영상 두둥. 보면 이제 일본의 쌀값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의 물가 올라서 난리다 이런 영상 저희가 만들잖아요. 당장에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본의 실질 임금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왜? 내가 받는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라버리니까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 이게 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돈을 좀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뿌린대? 이게 일본 재무성 자료인데 일본 세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일본이 이제 작년에 세수가 77.8조 엔이 거쳤어요. 역대 최다로 세금이 거친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오케이, 캐시백. 여러분들 작년에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어요.
근데 지금 민생이 힘드네? 그러면 자민당이 이번 선거 이후에 좀 캐시백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돈을 이제 뭡니까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진짜 그래요. 캐시백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일진이 이제 얼마 있냐 해서 돈 삥 뜯어놓고 이제 야 이건 네 가져가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주 용돈 내라. 드라마에 나오네요. 예, 이런 그런 거. 느낌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이제 돈을 이제 뿌리는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방식이면은. 댓글이 이제 11,000개가 달렸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돈을 뿌리는데, 이 돈 뿌리는 게 아까 물가 대책이라 했잖아요. 이게, 소비세 같은 거 세금 내리는 것보다 돈 뿌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비세 감세라는 말을 왜 총리 입에 내냐면은 기존의 일본 여론이 소비세 감세 7할 요구. 그래서 이제 2015년 5월 22일 여론조사다. 예. 소비세 감세를 해주세요라는 여론이 꽤 많았어요, 일본에서. 왜냐면은 일본 소비세가 원래 없었는데 1989년에 생기고 2019년에는 소비세가 이제 표준세율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식재료라든지 그 음식 빼고는. 그렇죠. 식재료는 8%인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품은 10%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제품 가격에 추가돼 나오기 때문에 너무 뭡니까 일본 사람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률적으로 8%라든지 아니면 97년도에는 5% 정도로 좀 세금을 낮추자. 경감세율을 합시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돈 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돈이 최고예요. 라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금 뿌린다. 60% 초과가 부정적이다. 전혀 평가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은 내각 지지율은 올랐다. 라는 이제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 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도 준다는데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갈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일본 제1, 2생명경제연구소인데 국민 한 명에게 2만 엔의 급부금 지급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 뭡니까 애널리스트 아저씨가 이거 이제 분석해서 써놨는데 일본의 자민당의 뭐 이시바 총리가 오던 그전에 기시다 총리가 하던 아베짱이 하던 누가 하던 돈 뿌리는 구조는 그대로네. 그 패턴도 그대로네.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걸 지적을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타이틀에도 있죠. 국민 1인당 2만 엔이잖아요.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 아까 말했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 민생이 너무 힘들잖아. 그럼 실제로 생활이 빈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2만씩 뿌린다는 경제학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경제학자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두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경제신문. 이때 당시 일본이 코로나라 이래가지고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엔, 100만원을 뿌렸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10만엔 급부 지출로 돌아가지 않고 저축률이 상승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당장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급여, 늘지 않는 소비, 민간조사 60%는 저축을 할 것이다. 돈 뿌려주면 정부가. 이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돈 뿌리는 거는 효과적입니다. 지금 물가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현금 지어줍시다. 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간과를 하는 것이. 일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써봤자 저축을 할 거니까 이거는 비효과적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 이 기사에서 1인당 2만 엔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1인당 2만 엔이 아닙니다.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속보 국민 1인당 2만 엔 그리고 비과세 세대 4만 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2만 엔은 맞아요. 다 줄게. 대신에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2만 엔을 추가로 줄게.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일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에 대해서도 2만 엔을 추가로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4만 엔. 그리고 주민세를 안 내는 사람들도 4만 엔.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좀 차별을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반대 여론 중에. 일본에 이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일본 주민세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게 이 주민세거든요. 예. 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많아? 라고 했을 때 일본의 이제 국민생활 기초조사에 반한 자료인데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전체 분포도로 봤을 때 80세 이상이 30%, 70에서 79세 33.8%, 60에서 69세가 16.6%, 50대부터 뭐 40대, 30대, 20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약 몇 퍼센트? 약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게는 2배나 더 주겠다. 40만 원을 주겠다, 1인당. 은 누구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너무 투명하다. 누구한테 돈 줄지.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항상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일본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세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돈 돌려줄게요. 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저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매표행위를 할 겁니다. 돈 주고 표를 살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니들한테는 돈을 2만 엔 줄 거예요. 대신 노인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왜? 일본의 인구, 고령자 이상이 일본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거의 30%고, 그 다음에 일반층이 60% 정도 돼요. 뭐, 이 정도 선거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일본의 각종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젊은 친구들, 20대 투표율 34%, 그 다음에 30대 투표율 45%, 40대 50%인 거에 반해서, 60대는 68%, 70대 이상도 60%, 고령층 분들의 투표율이 젊은 층의 더블 스코어네. 그러면은 저는 고령층 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고령층들이 자기들을 밀어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일본이 돈 뿌려요. 한국도 뭐 이렇게 쿠폰 뿌린대요. 그걸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좀 목적이 한국과는 달라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층들이 제발 좀 자민당을 밀어주세요. 지금 이 정권을 밀어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돈 드릴게요. 거기다가 또 뭐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이 2배나 더 찔러드릴게요. 똑같이 돈 준다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은 20만 원 받을 때 어르신들은 1인당 40만 원씩 더 받으십시오. 이래야지 그래 니들이 뭘 좀 아는구나. 그래야 좀 기분이 좋지. 라는 게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뭡니까? 치밀하죠. 박하이방에서 자주 들고 오죠. 이게 뭐 실버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보다 어르신들에게 돈을 2배나 더 드리겠습니다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효과적이니까. 빅데이터 있잖아요. 효과적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자주 뿌려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어차피 노인들 저축할 거거든. 여러분, 돈을 뿌려서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돈을 정부가 막 뿌려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각자 들고 물건 사고 시장에 들고 나가면은 돈이 넘쳐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돈 뿌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와요. 왜? 노인들이 돈을 안 쓰거든요. 이게 신기한 매직입니다. 장롱에 처박아 두고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은데 그런 면도 있구나. 그렇죠. 돈을 풀었지만은 푼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시바짱 입장에서는 일본 뭐 풀려서 이러면은 물가도 안 그래도 물가 오르고 있다는데 돈 풀고는 물가 더 오를 거 아니야.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돈을 받아서 돈 들어왔네? 저축 장롱에 넣어두던지 그걸 한단 말이죠. 오히려 돈 쓰는 젊은 층들은 2만 엔밖에 안 가져가니까 돈이 금액이 적잖아요. 푼 거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더욱더 효과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말해야 되나? 이렇게 돈을 뿌린다라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이제 어르신 돌아가서 상속하면 상속세로 가져가면 되니까. 일본 상속세 한국보다 높거든요. 예, 가져가면 되니까 그거 뭐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뭔가 젊은 세대랑 노인성 갈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최대의 효과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표를 주세요는 어떻게든 뭡니까? 확보를 할 수 있잖아. 이걸로.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일본이 소비 촉진시킬 거면은 쿠폰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처럼 똑같이 일본도 그 동네마다 각종 음식점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일본 여행 와보시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그런 데서만 쓸 수 있는 쿠폰 찍어가지고 일본도 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왜? 노인들 그렇게 돈 안 쓰시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4개월 만에 40만원짜리 쿠폰 주고 1인당 있잖아? 자, 가셔서 쓰세요. 이러면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네, 그거는 맞아요. 쓸데 없어요. 돈 쓰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낭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낭비란 말이에요, 그게. 난 돈을 쓰기 싫은데 쓰게 만드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쿠폰 주다 이러면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안 써도 되잖아. 받고. 저축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넣어놔.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효과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매표형에서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왜? 혜택이 없거든요. 일하면 일할수록이죠. 그렇죠. 일하면 일할수록 엄청나게 뭡니까? 그 남는 게 없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그럼 일본 정부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뭔가 있잖아. 예를 들어 좀 공평하게 뭔가 경제를 살리고 한다면은 이런 뭐 세금, 비과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산, 사람이 얼마 자산 가진 거를 기준으로 돈을 뿌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왜 그걸 안 할까? 자산 측정으로.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가 돼 있어요? 금융실명제가 돼 있죠. 국가가 여러분들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모르죠. 그렇죠. 주민권은. 일본은 정부가 일본 사람 재산을 모릅니다. 예, 거기다 또 현찰 위주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측정이 안 돼요. 자산으로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생각하기에 자산은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네가 얼마나 벌고 있는가? 네가 지금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가로 측정을 하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거 뭡니까? 주민세, 비과세 요딴 식으로 이제 뭡니까?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데 일본에서 이런 통계도 있죠. 일본의 70대의 평균 저축 금액은 1683만 원, 1억 6천. 60대에 1억 8천. 50대에 1억 2천, 뭐 40대에 8천, 30대에 5천만 원, 20대에 뭐 1,500만 원 이렇게 평균적인 저축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 60대 이상 이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잖아요. 근데 저축 금액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의 불평등 일본은 가속화되는 거지. 축적해놓은 자산이 많은 일본의 버블 시절도 경험해 보시고 돈도 많이 벌어 보신 이런 어르신 세대들 은행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든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계시네요. 돈 가져가세요. 젊은 애들보다 2배나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푸는 거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니들은 통장에 돈이 없네? 저축은 얼마 안 하고 있네? 근데 너 지금 일하고 있잖아. 너 일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 너는 세금 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너한테는 돈을 적게 줄게. 라고 하는 게 일본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돈 뿌린다고 말하면은 여론은 불타오르지만 그래서 꼬면 어떡하라고 투표를 가야지. 근데 이미 실버 민주주의 고령층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일본 인구 구조에서는 아무리 이거 밑에 나오죠? 이런 이제 젊은 층들부터 이래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 볼륨 존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정책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정책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부양책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어차피 돈을 안 쓰고 저축할 걸 알고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네, 일본도 제가 어릴 때는 그 지역 사랑 상품권 그런 느낌으로 쿠폰으로 뿌린 적 있어요. 저도 그렇죠.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 경험 있는데 왜 현찰로 뿌리나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조금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음. 원래 뉴스 보면 그 결국 노인층 분들의 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돈을 뿌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축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뭐 예전부터 다 뉴스에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또 해? 라고 그 물음표가 있었는데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에 가는 게 아니까 저런 식으로 과감하게 자주 돈 뿌리는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안 나올 걸 아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다 써주세요라고 해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믿고. 음. 표면적으로 당장에 우리 당에게 투표하세요라고 돈을 주지 않잖아요. 예. 네, 지금 그 국민 여러분 생활 어려우시죠? 이걸로 써주세요 그렇죠. 하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주민세 비과세 가구 4만 엔, 그러니까 노인들 4만 엔 플러스 아이도 4만 엔이라 했잖아. 이걸로 피해가는 겁니다. 그거 반대해. 그럼 아니 일본도 저출산 고려하는데 애들한테 더블 어른보다 2배 더 돈 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해? 야, 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를 딱 묶어버리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있는 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니들은 아이들과 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거철뿐만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일본 분기마다도 거의 1년에 한 번 있다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예. 코로나 후부터 진짜 계속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자주 있어요. 예, 자주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왜 감세를 하지 않고 돈을 뿌리는지 명확하죠. 돈을 뿌리면은 뿌린 만큼의 시장에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돈을 뿌린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돈을 뿌릴 수가 있는 거고 감세를 해버리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10%인 세금 5%로 줄이겠습니다. 이러면은 세수가 바로 마이너스 5% 찍히는 거예요. 일하는 친구들이 돈 안 낼 거니까. 그러면 그건 정부에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다는 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가만히 놔두고 만약 삥은 삥대로 뜯고 야 이거 가져가. 이걸 조절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적게 삥 뜯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저런 식으로 뭔가 너무 높아져버린 일본의 세율을 조절을 합시다, 감세를 합시다 라는 말을 듣는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승전 그냥 현찰 받고 그냥 입 다물어라 이런 걸로 있잖아요. 가는 늘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로 하면 일본의 저런 이 부양책으로 보이지 않는 거. 자주 일본은 돈을 찍어서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돈이 시장에 도나요? 안 돈다는 거. 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주 할 수 있다는 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표 행위로 정말 좋다는 정말 이상한 이런 일반적인 경제학의 논리가 접목이 안 되는 이런 일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제가 일부러 오늘 한국 얘기 해드렸죠. 소비 쿠폰 돈 뿌리네 이런 논쟁 한국처럼 있잖아요. 저게 되겠냐 소비 진작이 되겠냐 싸우는 그런 논쟁이 일본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과 아예 스테이지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같은 시기에 나온 거지만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간혹 한국 뉴스 보면은 일본이랑 한국도 돈 뿌리고 일본도 돈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으로 타이틀 잡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예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아예 그러니까 뭔가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알겠죠. 아예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정도의 실버 민주주의는 그 다른 어느 세계 나라도 좀 따라하기 힘들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만의 좀 독특한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현찰을 뿌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